그래, 오늘은 부동산 등기법. 오늘은 촉탁 등기 7쪽 뒷페이지 맨 밑에 촉탁 대위 등기, 촉탁에 의한 대위 등기부터 시작합니다. 촉탁에 의한 대위 등기. 촉탁이라는 게 뭐지? 촉탁?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무언가를 촉탁한다. 촉탁이 뭐야? 촉탁이 뭐야? 촉탁. 대신 이렇게 뭐를 촉탁해 준다는 건데 그 촉탁이 어디? 7쪽 뒷페이지 맨 밑에. 대신 뭐를 가져온다 약간. 촉탁이라는 것은 네. 부탁 들어봤지? 부탁? 네. 부탁하면 뭐야? 부탁 들어주세요 하는 거지. 부탁. 네. 촉탁이라는 것은 부탁하고 비슷한 거야. 이거 해주세요 하는데 어디에서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끼리,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네. 등기소로 같은 공무원들이잖아. 네. 같은 공무원끼리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촉탁이라고 해요. 촉탁. 네. 그래서 1번 보면 관공서가 체납 처분으로 압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 가능.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편하고 부드럽게 시작하자. 네. 여기 지연이가 집이 있는데, 집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 나라에 내야 될 게 뭐가 있지, 지연아? 뭐가 있지? 세금이요. 세금을 내야 되지. 네. 뭐 취득세도 내야 되고, 우리나라에 낼 게 얼마나 많은지. 취득세, 집을 사면 취득세, 팔면 양도세, 또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에 또 종합부동산세, 뭐 낼 게 너무 많아. 이런 것들 내야 되는. 네. 이걸 내야 되는데 집이 마침 1억이면 네. 이거 뭐 몇십만 원 정도 해. 근데 이게 10억이고 100억이면 이게 몇 천만 원, 몇 억을 해버리지. 몇 억. 세금이 몇 억이야. 세금이 몇 억. 막 전세나 월세는 안 내요? 전세 월세는 안 내지. 내 게 아니니까. 근데 대신 도시 가스 이런 거 내지 않나요? 도시가스? 전기세나 그런 거는 네. 이제 사는 사람이 내는 거지. 네. 도시가스 그거는 원래 입주해 있는 사람이 내는 거지. 월세장, 월세, 전세. 네. 이거는 집주인이 내는 거야. 집주인이 내는 건데, 네. 이걸 내는데 뭐 몇십만 원이야 부담 없이 내는데 이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 이렇게 하면 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있었어. 네. 지연이가 강남에 있는 타워팰리스 사니까 집이 한 채가 100억이야. 100억. 와. 그러니까 1년에 세금을 그냥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1년에 3억씩 내야 돼. 그러니까 3억 못 내잖아. 네. 1년 내내 월급 받아도 지연이 3억이 안 되는데 3억을 어떻게 내? 그래서 안 내고 있었어. 안 내고 있으니까 이 강남 세무서가 이 부동산을 압류를 해버린 거야.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해버린 거야. 왜? 이걸 못 팔게. 압류했다고 나중에 어떻게 하지? 경매장이지. 네. 세무서에서 압류해버려. 빨리 돈 갚아. 안 갚으면 이거 가져간다? 이렇게 압류해버려. 네. 왜 정말 안 갚으면 그때까지 안 갚으면 팔아버려. 세무서 경매를 해버려. 네. 이렇게 압류할 때, 가압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등기부에 이 부동산은 압류되었다. 이 부동산은 가압류되었다. 이것을 등기부에 기록을 한다고. 그 기록할 때 강남 세무서가 여기 강남 등기소에다가 요거 지연이 집 압류라고 표시해 주세요. 등기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촉탁 등기라고 해요. 촉탁 등기. 촉탁 등기라고 하는데 이 촉탁 등기는 원래 지연이 집이니까 지연이 집에 대한 등기부니까 이거는 원래 누가 해야 돼? 지연이가 해야 되지. 지연이 거니까 지연이가 해야 되는 거야. 의무자가 누구야? 의무자가 집주인이니까 의무자가 원래 지연이가 해야 되는데 네. 지연이가 하고 싶겠어? 아니요. 하기 싫지.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자기들이 대신해서 그걸 뭐라고? 대신하는 거를 촉탁이요. 대위. 촉탁 대위 등기를 강남 등기소에다가 지연이 대신 해버리는 거야. 지연이 가만히 있어도 이게 압류 등기가 돼버리는 거야.
내 건데도 네. 다른 누군가가 내 부동산에다가 등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걸 대위 등기라고 하는 거야. 이제 세무서나 이런 데서 하는 걸 촉탁 대위 등기. 자, 그래서 관공서가 체납 처분으로 압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 등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 시 부동산 표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대위 촉탁 신청 가능하다 이 말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 재개발 들어봤나? 부동산 재개발 네. 재건축 들어봤나? 네.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뭔 차이지? 모르지? 네. 너희들이 지금 벌써 그런 거 알면 안 되지. 아. 이제는 알아야 되지. 근데 법을 공부하니까 네. 재건축, 아. 재개발.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게 클까? 재건축이 클까? 재개발이 클까? 재건축이 더 커요. 재개발이요. 아, 재개발이요, 재개발. 그렇지, 개발이 더 크지. 건축은 집을 다시 건축하는 거고, 네. 재개발은 그 지역 전체를 다시 재개발한다. 네. 예를 들어 재개발 그러면 상계동 재개발 그러면 상계 5동 재개발 그러면 상계 5동을 전부 다 밀어버리고 새로 거기다가 아파트 단지를 짓는 거야. 근데 재건축 그러면 예를 들어 그냥 온유 아파트 이름이 뭐지? 수락 리버시. 수락 리버시티에다가 하면 수락 리버시티가 50년이 지나가지고 재건축해야 돼. 그럼 수락 리버시티만 무너뜨리고 거기에 그 땅에다가 다시 새로 아파트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해. 재건축하면 집가 오르겠네요. 그렇지. 재개발 재건축하면 집값 모르겠지. 자 이제 재건축은 통상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데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지역을 완전 싹 밀어버리고 새로 도시를 만들 때 그걸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이 재개발은 누가 할까? 국가에서 한단 말이야. 국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국가에서 어떻게 해? 국가에서 지방법원에서 땅 주인들이 있지. 땅 주인. 네. 땅 주인들하고 이 땅을 국가에 파세요 한단 말이야. 네. 그것을 우리가 법정 용어로 수용이라고 해요. 수용. 수용 나라에서 그것을 가져간다. 나라에서 가져가는 거야. 나라의 땅을 나라에서 가져오는 거야. 왜?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해야 될 일에 개인들이 동참을 하는. 그래서 당신의 땅, 여기에 예를 들어 100집이 살고 있어. 100집. 이 마을에 100집이 살고 있는데 네. 100집을 다니면서 당신 땅 우리 나라에 파세요 하고 이렇게 해서 수용을 해. 수용. 이제 계약하겠지. 네. 1억에 파세요. 1억 파세요. 이렇게 수용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나중에 이제 최종 건축을 하고 하겠지. 네. 건축을 하고 하는데 이 수용을 하는데 수용 막 해서 자 이제 땅 파세요 하고 수용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거 팔겠다고 했던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 네. 그러면 이게 또 A의 아들이 또 상속을 해야 되지. 네. 그럼 자꾸 사람이 막 바뀌지. 네. 네. 사람이 바뀌는 게 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겠지. 네. 이런 것들을 일일이 그 사람한테 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걸 못 하는 거야, 일을.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국가에서 누구를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해버리는 거야. 대리로. 이 집주 대리로. 자, 그런 것을 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예를 들어 국가다. 그럼 사업 시행사가 토지 수용 시 이제 이 말 알겠지? 네. 토지 수용 시 부동산의 표시라든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다 대위해서 다 촉탁 신청해버리는 거야. 등기 수행. 자 이거 해주세요 하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걸 그 사람들이 하도록 놔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거기서 다 해버리는 거야. 그걸 대위 촉탁 등기라고 해. 자 3번 이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촉탁 시 부동산 등기 명인 표시 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갑이 집이 있는데 을한테 1억을 빌렸어. 1억을 빌렸는데 1억을 안 갚아. 그러면 을이 갑한테 할 수 있는 게 뭐지? 압류해버리는 거예요. 요것을 압류나
가압류를 하는 거지. 네. 압류나 가압류를 하는데 이 집을 압류나 가압류를 왜 이 집을 팔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야 내가 1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표시 등기명의 표시 등기라는 게 이 갑이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갑이 사망을 했어. 네. 사망을 해서 아들한테 상속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 뭐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통상 주소가 바뀌겠지. 네. 이 사람이 막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막 주소를 바꿔놓는 거야. 네.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요 집은 원래 노원구에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압류 했다는 법원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안 받으려고 네. 이렇게 주소도 막 옮기는 거야. 주소를 옮겼어. 그러면 이거 주소가 틀려가지고 가압류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럼 주소 바뀐 것을 찾아내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주소가 예를 들어 노원구에서 의정부 가능동으로 주소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원래는 본인이 해야 되지. 네.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 채권자가 주소 같은 거를 다 이걸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지. 네. 이 주소 바뀐 것을 채권자가 대신하는 거야. 채권자 대위권. 그렇지 이게 다 대위야. 네. 원래 이 사람 대신 이 사람이 다 하는 건 다 대위야.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주소를 바꾸고 가압류를 이 사람이 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될 걸 이 사람이 대신하는 거지.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촉탁할 때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 지연이가 카톡으로 이사장님이라고 지금 줌이 이상한 것 같다고 지금 카톡을 보내고 있는. 줌이 이상해? 네. 줌이 왜 꺼졌나? 잘 알아야 돼. 영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영어가 다 비슷비슷해서 자 예하니까 뭐 예하니 하지 말고 예하니 없으니까. 네. 자 온유가 집이 있는데 온유가 지현은행에 돈을 빌렸어. 1억을 빌렸어. 그러면 누가 건저당하지? 온유가 아니라 지현이가. 제가 원래는 저당권 설정해야 되는데 근저당 설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온유 등기부에 이제 근저당하고 적혀야 되지. 네. 그것을 지연이가 이렇게 하겠지. 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어쨌든 누가 하든 간에 근저당을 등기부에 근저당 이게 어디 갑부에 적혀, 얼구에 적혀. 이게 얼구에 적히지. 적히죠. 갑부는 소유권이니까 얼구에 적히지. 근저당을 이렇게 적히는데. 네.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 이 사람은 빌린 사람, 네. 이 사람은 빌려준 사람. 자, 누가 근저당권자고 누가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누가 근저당 설정자일까? 자, 이 용어가 비슷하지? 네. 자,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돈을 빌린 사람을 근저당 설정자. 자기 등기에 근저당이라고 적었다 이 말이야. 설정자. 그리고 빌려준 은행을 근저당권자. 권한이 있는 자. 네. 권한을 가진 자. 그래서 빌린 사람을 근저당 설정자, 빌려준 사람을 근저당권자, 권한을 있는 자.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자 그러면 빌린 사람이구나. 근저당권자 그러면 빌려준 사람,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첫 번째 채무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근저당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써.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똑같겠지? 네. 똑같아.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근저당 설정자지, 근저당권자지. 근데 누가 사망했어? 4번에서 근저당 설정자가 사망했어. 근저당 설정자 온유가 사망한 거야. 사망을 하니까 근저당권자가 이제 경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경매 신청을 하는데 요때 경매 신청을 우리가 임의경매라고 해. 임의경매. 자, 경매는 이제 참고로 경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경매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강제?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있는데 임의경매는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하는 거. 은행에서 경매 넣는 거. 네. 강제경매는 개인이 하는 거. 개인이
개인. 예를 들어 온유가 지연이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지연이가 안 갚으면 네. 온유가 개인적으로 하는 걸 강제 경매. 네. 근데 은행에서 하는 걸 임의 경매라고 그렇게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해요. 은행 강제나 의미나 같은 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용어를 그렇게 구분했어. 네.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임의 경매 신청을 하는데 첫 번째 건저당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 등기를 먼저 한 후 경매 신청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조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했어. 자, 그림을 그리면 자, 1월 1일 날 은행에서 지연은행에서 온유한테 1억을 빌려줬어. 1억을 빌려줬어. 그리고 이제 건저당 그리고 빌려줬으니까 이제 1월 3일 날 건저당이 설정됐지. 네. 건저당 설정을 했어. 그러면 건저당권자는 누구? 근저당권자는 은행이요. 은행. 건저당 설정자는 온유요. 온유 이렇게 돼. 요 부분을 하고 네. 첫 번째 이제 건저당을 설정했어. 건저당을 설정했는데 1월 5일 날 이제 불행히도 온유가 사망을 했네. 사망을 했어. 그럼 사망하면 뭘 해야 돼? 사망 등기요. 지금 사망을 했으니까 네. 갑자기 건저당 설정자가 네. 없어진 거잖아. 네. 그럼 은행 입장은 건저당 설정자를 다른 사람으로 넣어야 되겠지? 네. 그래서 여기 1번 동그라미 보면 건저당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해서 그러면 요 온유가 누구한테 상속했겠지? 네. 온유 아들한테 화평. 요 집을 화평이한테 집을 상속을 했어. 그래서 상속 등기를 이제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요 상속 등기를 이 온유 아들이 할까 안 할까? 안 할 거 같아. 별로 하기 싫은 거야. 네. 이제 빚 갚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했느냐? 이제 1월 7일 날 은행에서 뭘 해? 1번 상속 등기를 대위로 한 거야. 네. 상속 등기도 대신 하는 거야. 상속 등기도 대신 해버려. 네. 상속인 아들이 오, 강제. 온유 아들 뭐 화평이가 아빠의 집을 내가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은행이 네. 상속 등기를 대위해버려. 아. 그래서 이 집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 건저당 설정자가 누구 같아? 설정자는 이제 화평이가. 이제 화평이가 돼버리지. 아들이 돼버리지. 네.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빚을 못 갚는다고 생각한 거지 은행에서. 이번에 네. 빚을 못 갚겠어. 네. 그래서 뭐래? 경매요. 이제 1월 9일 날 경매를 해버리는 거야. 경매. 무슨 경매? 임의 경매를 넣어버리는 거야. 임의 경매. 경매 신청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 상속 등기마저도 대위로 다 해버리는 거야. 너무 강제적인. 자, 그래서 그때 대위 원인은 이때 이제 그러면 등기소에 가면 왜 화평이가 등기를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은행에서 와서 지연은행이 지금 상속 등기 하시나요? 라고 등기소에서 물어보겠지. 네. 등기소에서 왜 당신이 왔어요? 그 등기소에 물어봅니까? 그러면 이 등기 원인이 왜 우리가 대위 등기했나 하면 대위 등기 원인 네. 대위 등기 원인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2022년 1월 5일 뭐 아빠 온유 사망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지? 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설정된 건저당권의 실형을 위해 경매 필요 이렇게 적으면 돼. 자, 그러니까 실행이죠. 자, 요거 왜 대위 등기하는 이유가 뭐야? 원인 왜 대위 등기하지? 경매하기 위해서 대위 등기한 거지. 경매에 넣으려고 대위 등기한 거야. 맞지? 네. 대위 등기 안 해도 되는데 경매하려다 보니까 대위 등기가 필요한 거야. 네. 죽은 사람 이름으로 경매를 못 넣으니까. 네. 그래서 원인은 아빠의 사망이 원인이 되는 거지. 아빠의 사망. 네. 아빠의 사망이 원인이야. 그래서 2022년 아빠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 임의 경매가 원인이 되는 거지. 2012년 그래서 몇 월 며칠이야? 1월 5일.
자, 2012년 1월 3일 설정된 1월 3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필요.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때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지금 못 갚아서 이제 근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게 뭐야 하면 이제 이 못 갚았으니까 요거를 내가 가져오겠다. 이 집을 내가 가져옵니다. 그 뭐 경매합니다 이 뜻이지. 실행을 위한 경매 필요. 이렇게 등기 원인을 그렇게 잡는 거야. 상속 등기는 경매하기 위해서니까. 경매는 근저당을 실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적었다는 거야. 네.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정서를 제출해야 돼. 정서. 그 정서가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을 첨부해야 돼. 정서. 그래? 너 경매해? 그럼 이미 경매해? 그럼 이미 경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증명되는 서면을 제출해야 돼. 증명 서면. 자, 이미 경매가 1월 9일 하지. 그럼 경매가 바로 1월 9일 날 하는 게 아니라 네. 요 이제 경매도 막 들어가고 뭐 시간이 걸리겠지. 네. 그럼 이미 경매에 들어갔다는 그 증명 서면이 있어.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출해야 된다. 원인 정서. 내가 경매 때문에 이 대위 등기했다고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경매한다는 증거 가져와 이 말이지. 그럼 경매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대위 등기해 준다는 거야. 대신해서요. 대신해서 하려면 네. 당연하겠지, 맞지? 네네. 뭔가 증명서가 있어야 되니까. 자, 요거 이제 조금. 그래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접수번호 메트로 본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어 있기에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자, 다시. 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요거를 이제 증명 서면을 접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경매를 하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등본을 첨부하든지 두 번째 아니면 증명 서면은 이렇게 적는 거야. 거기에 증명 서면은 대위 원인 증명 서면은 2022년 1월 3일 접수번호 제2호 부동산 본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기에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요때 경매 때문에 합니다 하는 요거를 넣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요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 등기에 적혀 있죠?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 등기에 적혀 있죠? 요거만 봐도 아시죠? 하고 요거 보라고 요렇게 적는다는 거야. 맞지? 네. 경매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지. 네. 그러니까 경매한다는 것을 증명하든지 네. 아니면 그냥 적는 거지. 1월 3일날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적는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적는다. 적든지 제출하든지. 그러면 그렇게 적으면 첨부 안 해도 된다. 그럼 적는 게 편할까? 첨부하는 게 편할까? 전부요. 적는 거요. 적는 게 편하겠지. 첨부하려면 또 떼야 되니까. 첨부는 2번이죠. 이게 적는 거 그거. 네. 3번이 첨부구나. 자, 그러니까 상속 대위 등기하기 위해서 그 원인 정서 왜 대위를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정서를 첨부하든지 네. 아니면 첨부하기 싫으면 그냥 글을 써. 뭐라고? 근저당 언제 적혀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네. 설정돼 있잖아요. 이렇게 글로 써도 된다 이거지. 등기소에다. 자, 이게 촉탁 등기 하는 거고 이제는 9절 제외 국민 외국인 등기 신청. 제외 국민 외국인 등기 신청. 자,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 가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 가지고 있을 수 있지. 네.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네. 외국인이 등기 신청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데이빗 선생님이
네. 한국이 집을 샀어. 네. 그럼 외국인이 한국 집을 산 거잖아. 네. 그럼 외국인이 어떻게 그런 등기 신청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거를 알아두면 외국인들을 상대해서 너희들 영어도 되잖아. 네. 그리고 외국인들도 집 사고 싶은데 네. 법무사 사무실 가서 집 등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말이 안 통해. 법무사들이 영어가 안 돼서 아. 잘. 네. 어? 네. 그럼 거기 가겠어? 안 가겠지. 네. 말 통하는 법무사 찾아가겠지. 네. 네. 영어 잘하면 외국인들은 전부 자기 손님이 되는 거지. 응? 러시아어 잘하면 러시아 사람은 다 자기 손님 되는 거지. 네. 한국에 있는 러시아 사람은. 자, 그래서 1번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를 대체한다. 협약 미체결 국가는 해당 국가 주재 한국 공정 담당 영사 확인 필요하다. 단어만 어렵네요. 아포스티유라는 게 있어. 아포스티유. 네.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가 문서 같은 게 아니고. 문서를 이 문서는 진짜입니다. 이 문서는 진짜입니다를 확인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아포스티유라고 해요. 이제 프랑스어인데 아포스티유 뭐 이렇게 돼 있어. 단어가 다 한자씩 있는데 네. 요 앞에 단어를 따서 아포스티유라고 부른다는 거야. 아포스티유. 아.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누군가가 문서를 이렇게 예를 들어 너희들이 네.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우리 학교를 졸업했어. KPL을 졸업했어. 네. KPL을 졸업하고 미국에 뭐 예를 들어 뭐 영국에 있는 대학교로 유학을 가. 오. 유학을 가면 캠브리지 대학. 네. 유학을 가면 저는 KPL에서 영어로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해서 다 영어 수업을 정상적으로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우리가 이걸 뭐 하냐면 목사님이 이거를 졸업 증서를 떼주겠지. 네. 여기서 졸업했습니다. 네. 그럼 이것을 그래? 어떤 영어 수업에서 미국 커리큘럼에 맞춰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명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요 졸업 증서를 미국에 보내. 네. 미국에 보내면 미국에 있는 요 아포스티유를 증명해주는 어떤 기관에서 이 학교 요 졸업장은 맞습니다. 이 학교는 정상적으로 미국 커리큘럼에 따라서 수업하는 학교가 맞습니다 하고 증명서를 한 장 주는데 네. 그 증명서가 아포스티유야. 그러니까 이 증명서가 진짜다.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을 아포스티유라고 해. 네. 그래서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게 아포스티유예요. 네. 그래서 아포스티유를 내면 이거는 외국 공문서,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하고 똑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아포스티유는. 네. 나라에서 한 건 당연히 맞겠지. 네. 근데 나라가 하지 않고 개인이 일반 사립학교가 했는데도 이 아포스티유를 첨부하면 나라에서 발급한 것과 똑같은 공정이 된다. 공인이 된다. 그래서 그런데 아포스티유를 협약한 나라도 있고 협약하지 않은 나라도 있어. 그래서 만일에 협약했으면 아포스티유 그냥 발행하면 되지. 네. 그 나라에서 네. 아포스티유 발행해 주셔야 하면 되고 협약을 하지 않은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들은 그냥 그 해당 국가 주재 한국 공정 담당 영사가 있어. 그 사람한테 종이 가져가서 이거 좀 도장 찍어주세요. 그럼 영사가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야. 등기할 때는요? 어떤 서류가 뭐 등기할 때 예를 들어 등기할 때 A라는 서류가 필요해. 네. 그럼 이 서류가 진짜일 수도 있고 위조했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 하는 게 진짜입니다 하는 게 아포스티유야. 아포스티유를 앞에 그건 진짜입니다 한 장을 딱 붙이면 되는데 네. 근데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를 안 해도 네. 해주는 나라가 아니 이것도 해주는 나라가 있고 안 해주는 나라가 있는데 아. 안 해주는 나라는 이 종이를 들고 가서 거기에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찾아가야 되겠지.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찾아가서 그 담당한 영사인데 이거 도장 찍어주세요 해서 이렇게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도장을 어디서 해주느냐? 예를 들어 재외국민이다. 그러면 주한미군 대사관, 한국에 주한미군 대사관이 있어. 그런 데서 공증받든지 네. 아니면 외국 영사, 외교 기관이 작성한 공정문서는 다 아포스티유가 필요 없다. 공공기관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발급한 것은 다 인정이 되는 거야. 그냥 아포스토리 안 해도 돼. 예. 공식적인 문서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 개인이나 일반 기관에서 한 것은 아포스토리를 다 붙여야 되는 거야. 이사님 그러면 이런 약간 그런 인증 같은 서류를 받으면요 이제 등기 같은 거를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등기할 때 그런 서류가 필요해서 아 네.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겠지. 네.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를 내려면 그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는 게 이제 아포스티오다. 네. 자 2번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하는 게 좀 귀에 안 들어올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뭐 이런 것들이 경험이 없어서. 네. 자 제외 국민은 인감을 날인해야 되는 서면에 인감 도장, 네. 인감 도장을 찍어 날인한다는 게 찍는다는 거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정을 받으면 예를 들어 인감을 찍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인감 도장이 없어.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공정을 받으면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야. 공식적인 인증. 공정. 이거 문제 없습니다 하고 어떤 공정해 주는 게 있어. 공식적인 인증 이런 거. 그래 맞아. 공정. 이 어떤 공정을 해주는 단체가 있어. 예를 들어 공정을 해주는 변호사가 있어. 네. 이 사람한테 찾아가면 이 사람이 이 서류에다 도장을 딱 찍어줘. 이 공정하고 네. 공정하고 찍어줘. 그러면 이 서류는 도장 인감이 없어도 이 서류는 진짜다. 이것을 보증해 주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럼 이 사람 그냥 막 도장 찍어줄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지? 신중하게. 진짜인지 아닌지 관련 서류 다 확인하겠지. 네. 다 확인해서 도장 찍어주지. 만일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니까. 아포스티유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똑같은 거지. 아포스토리도 마찬가지지. 인증 받으면은. 그렇지. 자 이제 제외 국민 일반 제외 국민 3번 일본에 거주하는 제외 국민. 그러면 한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그렇죠. 사람을 일본 거주 제외 국민이라고 하지. 네. 일본 거주 제외 국민이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돼. 부동산을 이제 예를 들어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인감 서류가 필요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인감 서류를 인감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일본에 있어. 일본에. 네. 근데 부동산은 어디 있어? 한국에. 한국에 있지. 한국에 있는 땅이나 집을 산단 말이야. 팔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인감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출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인감 증명을 제출해. 우리나라에 직접 왔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인감 증명을 자기가 떼든지 그래서 제출하는 거. 인감 여러분들 본 적 있나? 아니요. 요거는 4번인데. 자 인감 증명서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인감 증명서라고. 네. 요거 4번이야. 요거는 이건 법인 인감 증명서야. 법인 인감 증명서인데 개인 인감 증명서도 요거 비슷하게 요렇게 있어. 네. 인감 증명서를 한국에 와서 직접 제출해야 돼. 떼든지 아니면 두 번째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공정을 받든지 공정을 받든지 세 번째 자 공식 인증, 공증. 자 지금 한국이 지도를 자 원래 서울에 사는 온유가 네. 일본으로 갔어. 이민을 갔어. 그래서 지금 일본에 살아. 일본에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제외 국민. 일본 거주 제외 국민이지. 네. 제외 국민이야. 이렇게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부동산을 취득하든지 뭐 팔든지 한단 말이야. 오늘가 여기 있는 부산에 좋은 빌딩이 있는데 이것을 팔려고 해. 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인감이 필요한 거야. 인감이 필요한데 이 인감을 하는 방법 1번 한국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인감 서류를 발급받는다. 인감 서류 발급 받아서 제출한다. 네. 하고 되겠지? 네. 비행기 타고 네. 이참에 그냥 한국 가서 어머니 인사나 드려야겠다. 네. 이렇게 한 거야. 두 번째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 공정을 받는 거야. 일본에 가져가서 저 이번에 이 집 살려고 해요. 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여기에 좀 도장 좀 찍어주세요 하면 계약서에 한국 영사관이
여기 도장을 딱 찍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인감 서류를 발급 안 받아도 돼. 세 번째, 근데 온유가 일본에 하는데 마침 날씨도 좋고 해서 와이프하고 애들 데리고 미국에 네. 여행을 갔어. 그럼 네. 지금 여기 미국 하와이야. 네. 하와이에 지금 여행을 갔어. 여행을 놀고 있는데 지금 이걸 빨리 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가 여기 미국에 있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 영사관 찾아가서 이 사람한테 이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해도 된다는 거야. 요 세 가지 방법. 네. 그러면 요렇게 도장을 직접 다 영사관한테 도장을 받았지. 네. 그러면 아포스토리 필요 없지 당연히. 네. 맞지?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제외 국민입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나는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외 국민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규칙 나중에 배우겠지만 규칙 60조 1항에서 1항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등기 신청 시에만 요 제외 국민 증명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외 국민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등기 의무자가 뭐지? 등기를 해야 하는. 등기 의무자가 뭐야? 오류가 됐어요. 등기 의무자는요, 등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요. 집을 쉽게 말해서 집을 파는 사람, 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일 때만 이 제외 국민임을 증명하면 돼. 내가 사는 사람일 때는 필요 없다는 거야. 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1번 공정은 인감 날인해야 할 서면 자체에 받는다. 공정은 항상 만일에 공정을 받아야 되면 공정 어디에서 받는다고? 해당 한국 영사관에서 받으면 되지. 네. 그때는 그 서류 계약서면 계약서 서류에 받아야 돼. 네. 다른데 다른 종이 쪼가리에 공정대로 받고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네. 계약서에다 받아야 되고 또 그 계약서가 예를 들어 일본 글씨로 돼 있어. 아니면 영어로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번역을 해야 돼. 네. 그래서 번역하고 번역한 사람, 네. 번역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돼. 네. 번역한 사람. 예를 들어 온유가 했는데 아델리나가 번역했어. 그러면 아델리나의 사본을 제출해. 그렇지만 번역문을 인정받아서 예를 들어 번역문 종이 자체를 공정을 받아버렸어. 네. 번역문 자체를 공정받으면 번역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은 제출 안 해도 된다. 번역문 자체 공정 안 받으면 번역한 사람 신분증 사본 하나 복사해서 같이 첨부하면 되고 네. 아니면 번역문 자체를 공정해버리면 신분증 사본 제출 안 해. 어떤 게 편하지?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보자요. 첫 번째 게 편하지. 아. 첫 번째 거는 그냥 번역한 사람 어차피 번역한 사람이 아델리나한테 번역을 시켰어. 그럼 아델리나 너 신분증 하나 복사해줘 하면 복사해 첨부하면 되지. 네. 근데 만일에 번역문을 공정받으면 어떻게 돼? 공정해달라고 50만 더 줘야 되는데. 아. 그럼 공정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안 거요. 하지. 그냥 사본 첨부하면 되지. 자, 제외 국민. 그러면 나는 지금 일본에 살고 있어요 하는 주소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제외 국민 등록부 등본 제출이 원칙이다. 제외 국민 등록부라는 게 있어. 네. 지금 제외 국민이 네. 등기할 때 하는 거야. 네. 제외 국민 등기할 때는 제외 국민 주소도 증명해야 되는. 나는 제외 국민입니다라는 것도 증명해야 되지. 네. 그때는 의무자일 때. 또 제외 국민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는 주소도 증명해야 돼. 그때는 제외 국민 등록부를 제출하거나 만일에 한국에 들어와서 주민등록 신고했을 경우는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돼.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 초본. 저 화장실 좀 다녀. 그래. 주소 증명 제도가 있는 외국에 거주 시에 만일에 제외 국민이 주소 증명 제도가 있는 외국에 거주 시 일본이나 스페인 주소 증명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는 거야. 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이런 거 하는 나라 우리나라 하지. 네. 그럼 그런 거 안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야. 아. 실제로 많대 그런 거 안 하는 나라가. 너희들이 뭔데 내 주소 확인하겠냐 하려고 그래 이런다는 거지.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아무도 없어 그런 것 자체가. 주소가요? 주소 증명 이런 거 자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 그래서 개인의 정보를 굉장히 보호하는 거지. 네. 그래서 주소 증명 제도가 있는 외국에 만일에 살고 있으면
그 나라 관공서가 발행하는 주소 증명 정보 제공함. 그 나라에서도 있는 외국. 예를 들어 일본에 있다. 네. 그럼 일본에도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같은 걸 발행해 준다는 거야. 아, 네. 그것에서 제출하면 돼. 근데 만일에 그런 걸 해주지 않는 나라야. 그런 것 자체가 주민등록 등초본 자체가 없는 나라인 경우는 네. 어떻게 그 나라 예를 들어 뭐 영국이다. 네. 그럼 영국에 있는 공증인이 있겠지. 네. 영국 공증인한테 나 지금 여기 살아요. 여기 공증해 주세요 하는 그 공증한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 거야. 네. 주소 증명 공증한 서면.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까?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재국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는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등기하려고 하는데 뭐 필요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번호가 있어야 돼. 그 번호가 뭐냐 하면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볼 건데 그 관련되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을 때 시장이나 구청장이 등기용 등록번호를 일시적으로 부여를 해줘. 네. 이 부동산 등기할 때 요 번호 쓰세요 하고 번호를 내줘. 네. 그럼 요때 쓰는 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인데 주민번호를 한 번이라도 부여받은 적이 있는 사람. 네. 원유는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았지. 한국에 태어나면 주민번호가 다 있잖아. 네. 맞지? 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부여받은 적이 있는 사람. 나중에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한 번이라도 부여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제외 국민은 네. 주민등록 번호를 기록하면 되는 거야. 아.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 주민등록 번호를 기록하면 돼. 한 번도 부여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발급하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록하는 거야. 거의 외국인 아닌가요? 제외 국민. 제외 국민. 자, 다시. 네. 자, 다시. 제외 국민 중에 네. 제외 국민 중에 한국에서 태어나면 뭐가 있지? 한국에서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번호가 있겠지. 네.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 네. 그럼 이 사람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 주민번호를 대신 쓰면 되는 거야. 네. 근데 일본에서 태어났어. 네. 일본에서 제일 태어나고 뭐 해서 한국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거야. 네. 근데 뭐 우리가 재미 교포, 네. 2세 뭐 이런 말 들어보지. 아, 네. 근데 국적은 한국이야. 네. 그러면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거지. 네. 이때는 뭐 한다고? 그냥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발급하는 부동산 등기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의뢰해서 나 부동산 하나 살려고 하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하나 주세요 하는 거야. 아. 그래서 그걸 받아서 하라는 거야. 네. 제외 국민의 거소신고번호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아들이나 아빠가 지금 여기 키르기스탄에서 이렇게 왔지? 네. 오면 나는 어디 살아요 신고를 해. 네. 신고를 하면 이 거소신고 번호라는 거죠. 거소신고 번호. 이 거소신고 번호 가지고 주민등록 번호를 대신할 수 없는 거야. 아, 알았지? 어디 사는지. 거소신고 번호 가지고 주민등록 번호를 그럼 뭘까 필요하다는 거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라는 거지. 네. 알았지?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무조건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네. 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소신고 번호를 대신할 수 없다. 오케이, 쉬었다 갑시다.